감각적인 재능과 독특한 창의력을 가진 민족. 오른쪽 뇌가 강한 한국인. 그 장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왼쪽 뇌를 쓰는 것이 절실한 때인데 논리적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는 자뇌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군요. 5번째 시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 뇌는 3가지 뇌세포 집단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 또 유능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뇌에 있는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노래를 잘 부르려면 음정이 정확해야죠. 박자가 잘 맞아야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숙련된 힘찬 발성이 있어야죠. 이 3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음정은 오른쪽 뇌에서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멜로디니까 박자는 왼쪽 뇌에서 그러니까 왼쪽 뇌가 망가진 사람은 박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오른쪽 뇌가 망가진 환자는 노래 불러보시오. 그러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사만 얘기하고 멜로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군데 뇌세포 집단이 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것 예를 들 때 3가지를 늘 예로 듭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는 3비래야 된다. 그래서 3비. 첫째 뭔가 했더니 브레인, 뇌. 이건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뷰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헤비어,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지적으로 능력이 탁월한데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활동성이 높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네. 그걸 뇌와 지금까지 생각한 뇌와 결부시켜 보니까 우리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운회적으로 즐겁게 하는 게 이거죠. 행동력은 바로 행동의 적극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뇌칸인 거죠. 지식, 이것은 좌뇌적인 것을 말하자면 저렇게 3비라고 나누어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역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뇌의 3가지 구조, 뇌세포 집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인간사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젊었을 적에 대학생 시절에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일에 미치고 아내에 미치고 먹을 것에 미치면 그 사람 인생은 행복한 거다. 그럴듯하군요. 그 말도 뇌지식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면 일에 미친다. 이건 뭐죠? 왼쪽 뇌를 많이 쓰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아내에 미치고 그건 뭐예요? 애정을 충분히 느끼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애정을 담당한 것이 오른쪽 뇌와 변연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뇌도 많이 만족하면서 사는 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먹는 데 미친다? 그 말은 우리가
식욕이라는 건 아주 본능적인 욕구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뇌관적으로 만족한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 세 가지 중요하다. 역시 공감이 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각각 성질이 다른 뇌세포 집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고 그 말이 공감이 있었던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남자들이 좋은 배필을 구한다. 이럴 때 이왕이면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날씬했으면 좋겠군요. 미인. 예. 그 다음에 머리도 좋았으면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 성격도 착하고 건강하면 좋겠군요. 건강해가지고 그냥 남편 추어박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건강하고 마음이 착하면 또 건강해야 마음이 착해집니다. 약하거나 그러면 성격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의존적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아내가 미인이었으면 내 배필이 미인이었으면 이것은 그 남편에게 시각을 담당한 오른쪽 뇌에 만족을 주는 요소인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그러면 지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살림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이득이 오는 거죠. 이게 좌뇌적인 거군요. 마음이 착하고 건강하면 내 생존을 위협하지 않고 건강한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뇌의 세 부분을 의미하는 거군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뇌간이라는 세포 덩어리 위에 변연계 그리고 우리 좌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 게 좋으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오른쪽 뇌가 우세한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면 우리 민족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버리면 안 되겠군요. 이왕이면 잘 가진 건데 왜 버리나요? 제가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수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노래 공부를 해서 근데 다른 나라 가서도 뭐 이 기회가 있으면 노래도 부르고 그럽니다. 일본 가서 제가 한 곡조 딱 불렀어요. 감동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별 그냥 시큰둥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가곡인데 아주 한국적이라고 난 생각한다. 당신들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이태리 노래 닮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건 독일 가곡하고 다른 좀 독일 가곡보다는 이태리 가곡 쪽에 가까운 노래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노래 불렀을 때 오 이러셨죠? 느낌이 좋다 그 말이에요. 역시 운회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신 거죠. 근데 같은 동양인인데 바다 건너 일본인들은 차갑게 독일 노래보다는 이태리 노래 닮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죠. 일본인들은 우리하고 용모는 아주 닮았지만 인구의 70%가 왼쪽 뇌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은 왼쪽 뇌 쓰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민족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왼쪽 뇌를 많이 써서 그동안에 오른쪽 뇌를 덜 쓰게 되면 오른쪽 뇌 능력이 떨어지죠. 그 틈새에 우리가 가서 한류 열풍을 오른쪽 뇌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 뇌를 쓰니까 왼쪽 뇌로 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과학상을 한 명도 못 받았네. 자, 일본은 우리의 인구가 보다 3배니까 일본이 지금 노벨 과학상을 12명쯤 받았나요? 그럼 우리 서너 명 나와야지. 한 명도 없군요. 물론 후보자는 여러분들 계세요. 그런데 받은 것과 아직 못 받은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역시 그 조그만 뇌쓰기의 차이가. 자, 노벨상 주는 종목이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인미소가 아니잖아요.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문학상, 이게 뭘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숫자 가지고 계산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왼쪽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뇌로 하는 거 계속 1등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뇌 좀 떨어진 거, 이거를 좀 높여야죠. 예. 처방이 간단하잖아요. 예, 해답이 다 나오는군요. 예. 제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피카소를 길러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아, 난 화가지만 피카소라는 화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 피카소는 이왕이면 얼굴도 예쁘게 그려야지 다 삐뚤어지게 그리고, 예. 그래서 저는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 피카소를 길러라, 그 말 뜻을 알고 보니까, 예. 예. 발전 가능성을 길러라, 이 말을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네. 그리고 커다란 이상을 품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또는 뭐 아동을 봤을 때 좀 행동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쟤 발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너 앞에 가게 가서 라면 한 봉지 사올래? 그랬는데 얼른 갔다 와서 내가 다음에 뭐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참 똑똑해 보이죠. 예. 그런데 뭐 꾸밀꾸밀 가가지고 갔다 왔는지 보고도 제대로 않고 그러면 쟤 큰 인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역시 행동에 적극성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도 밤새 가면서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나 오늘 말이죠, 옆에 짝해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걔 이겨놓으려고요. 그러면 뭐 박수 쳐주고 싶진 않네요, 그죠? 예, 보다 좀 큰 포부를 가져야지. 전 한국 사람이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될래요, 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꼴찌 갈망정. 그래야지 뭐 옆에 이기려고요, 뭐 이러면 이상이 큰 게 아니죠. 예, 역시 포부나 이상을 좀 크게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현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 주제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예. 열심히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이상도 높은데 들은 게 전혀 없어. 예. 그러면 이룰 수 없어요. 그죠? 자, 나는 이제 맏딸인데 집에서는 맏딸. 그럼 집에 들어가서는 맏딸처럼 역할을 하고, 학교 동아리에 갔더니 맨 후배 막내 대학교 신입생, 그럼 동아리에서는 막내처럼 하고, 그것이 자기의 기능이, 역할이니까 그 자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이런 건 뭘로 아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나는 이 집의 맏딸이지.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응? 퍼져 자고 싶지만 그래도 동생들 벌써 일어나서 엄마 돕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건 뭐죠? 활동성을 통해 뇌간이네요. 뇌간의 활동성이 아주 높고 이상이 높다.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제주대의 하버드 대학 교수야. 그죠? 예. 근데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 이상이 이것과 결부됐을 때, 에너지와 결부됐을 때 추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큰 일을 누가 해? 그렇죠? 다소 힘들더라도, 이루기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걸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걸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고, 그 꿈이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운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운해도 잘 발달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일을 생각해 나가는 거죠. 예. 불조심 포스터를 그릴 때는 불조심이라는, 진짜 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해야지. 야, 빨강색 이쁘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냥 감각에 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좌뇌적인 거네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 뇌의 활동성을 최대한 높이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하신 거군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 기술력이. 예. 자, 뭐 머릿속에 드는 게 많아. 그 오늘 이제 강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 말을 떠듬 그런 때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언어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인물 잘생기고 훌륭한데 집에 가서 전구 하나 갈아 낄 줄 몰라. 그건 속썩이는 남편이죠. 예.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 예. 기술을 길러야 돼. 그럼 기술은 어디서 하느냐?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을 써서 기술을 나타내는 거죠. 큰 근육은 힘을 나타내요. 예. 그래서 아들하고 야구를 하는데 딱 쳤더니 홈런 쳤다. 그러면 큰 근육을 잘 쓰는 사람인 거죠. 예. 이 앞에 똑 떨어졌다. 그러면 그 훌륭한 운동선수 될 수 없죠. 예. 그러면 그것도 기술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섬세한, 예, 큰 힘을 섬세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좋은 기술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큰 기술, 예, 큰 동작과 작은 동작. 예, 큰 동작은 운해와 상관이 있고요. 작은 동작은 좌뇌와 상관이 있어요. 예. 작은 것은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때도 모음은 큰 동작까지, 큰 근육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다 큰 근육 가지고 몸통에 있는 근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과 이렇게 할 때는 작은 부분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음은 왼쪽 뇌가 관장을 해요. 우리 한국어는 세계 여러 민족의 언어 중에 자음이 적어요. 그렇죠. 영어하고 비교해서 K, G 분명치 않죠, 우리는. 아가 가방 가져와라. 이럴 때 가는 본래는 아가거든요. 아가 가방 가져올래? 예. 가는 K에 가방에 가는 K에 가깝고 아가의 가는 G에 가까운 건데 우리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거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가 가방 가져와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왼쪽 뇌를 둘로 나눠서 섬세하게 쓰지 않는 결과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뇌를 덜 쓰다 보니까 한국어에서 자음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술도 좋고 다 훌륭해. 여기다가 감수성이 또 예민하면 좋을 것 같군요.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일고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아름다운 느낌이 생겨야죠. 예. 저거 뭐 장미꽃 뜯어먹으면 살찌냐? 뭐 그건 너무 건조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일생을 같이 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수성을 풍부하게 갖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추구해서 결과를 보는 추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추구성. 예. 감수성은 오른쪽 뇌와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죠. 근데 보다 섬세한 감수성은 역시 좌뇌가 있어요. 예. 저 빨강색이구나. 그럴 걸 빨강색 보고 참 정열적이야. 이렇게 느끼는 건 오른쪽 뇌예요. 근데 저 빨강색이 저 옆에 앉은 저 사람 빨강색보다 약간 더 핑크빛이 있네. 이렇게 색깔을 좀 더 잘게 나눠볼 수 있으면 그게 더 발달한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왼쪽 뇌와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왼쪽 뇌도 발달시켜야 더 섬세하고 고급화됩니다. 빨강색이 뭔 다 같지 뭐? 이러면 예.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 빨강색은 다 빨갛게 칠하고 나무 칠해라 그러면 나무도 뭐 초록색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초록색 다 칠하죠? 그건 뭐예요? 아직 왼쪽 뇌적으로 잘게 색깔을 나눠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음식을 보면 매우고 짜고 그렇죠? 다른 나라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맵고 짜고 싱겁고 한 요만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느껴버렸기 때문에 요만큼 사이에서 100가지 맛을 나눠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음식 문화가 또 왼쪽 뇌의 섬세한 분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그런 강한 맛 문화를 잃어버리면 우리만 손해죠. 예. 그걸 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치 문화도 퍼뜨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우리 거 소중한 거예요. 잘 가지고 있으되 그러나 여기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우리 이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쓰지 않는 걸 쓰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섬세성이 부족한 거고 잘게 나누는 것이 부족한 거죠. 그것이 바로 왼쪽 뇌를 덜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왼쪽 뇌를 잘 쓰면 좋은 겁니다. 근데 왼쪽 뇌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오른쪽 뇌 쓰면 되죠. 예, 우리 한민족 전체로 보면 왼쪽 뇌를 쓰는 게 바람직하고, 오른쪽 뇌가 우세한 사람은 또 왼쪽 뇌 써야 되고, 그러나 왼쪽 뇌가 우세한 사람은 오른쪽 뇌를 쓰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 왼쪽 뇌 쓰는 것을 좋게 봅니다. 예, 그것이 오랜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그 왼쪽 뇌를 많이 쓰게 됐고, 근데 우리는 시베리아에서 빙하기에 사냥을 하면서 사는데 사냥은 계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기 사슴이 나타났다. 근데 오늘 거리가 150m니까 45도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생활을 아마 15,000년 동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왼쪽 뇌 쓰는 습관이 덜 붙었어요. 엄마한테 배고픈데 저 빵을 먹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그런 소리 있어요. 엄마가 왜? 왜 저 빵 사달라고? 그래도 되죠. 예. 그것도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엄마 옆구리를 쿡쿡 찍은 다음에 그러면은 그림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죠. 저 따끈따끈한 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는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유 자식 의뭉하기는. 그러면서 아유 그냥 기발하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애들 같은 막 틀고 뗐을 텐데 이렇게 재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됐는데도 이렇게 하면 아유 걱정되는 겁니다. 예. 자, 행동으로 보인 것은 뭐죠? 뇌관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죠. 예. 그림으로 보인 것은 우뇌로, 우뇌적 정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근데 엄마, 나 오늘은요 배고픈데 밥 말고요 이번에는 토스트 먹고 싶어요. 아, 이렇게 말로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참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왼쪽 뇌가 하는 거죠. 왼쪽 뇌를 쓰면 어른들이 좋아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10,000년 동안 했다. 그러면 그 민족은 10,000년 동안 왼쪽 뇌를 많이 쓰게 하니까 왼쪽 뇌가 발달하게 되겠죠. 근데 5,000년밖에 안 했다. 그러면 5,000년어치가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왼쪽 뇌를 써서 외국어까지 쓰고 숫자까지 쓰면 어른들은 더 좋아하죠. 토스트 석장에다가요 딸기잼 5g만 발라주세요. 그랬다가는 뭐 어른들은 그냥 다 자지러지죠. 예. 인간 사회에서는 왼쪽 뇌 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 어렸을 적에 아주 아기 때는 뇌간으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젖주면 쪽쪽 빨고 생존 자체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느낌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말을 많이 배워서 그 다음에는 좌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사춘기가 되면은 이거보다 뇌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인 일,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 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누구 좀 깡패짓도 해보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예, 다시 운회적이 돼요. 예, 감정이 아주 풍부해져요. 예, 시를 외우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애기들은 좌뇌를 안 쓰는 존재거든. 좌뇌를 쓰는 것이 자기들 어른들이 하는 일이고 발달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좋아해서 요구하게 됐던 거예요. 그 좌뇌를 우리가 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좌뇌를 많이 쓰도록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뇌를 하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좌뇌가 맡은 일을 많이 해야죠. 자, 첫째 좌뇌가 뭘 맡았나요? 말을 맡았죠. 예,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면 개념을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많아야 됩니다. 말은 어떻게든지 다 알아듣지만 예, 단어가 많아야 돼요.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떠니까 내일은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물질적인 걸 미루어 짐작할 때는 예측이란 단어가 있고, 선생님이 저걸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중간고사는 저런 게 나올 건가 봐. 문제는 예측 문제가 아니라 예상 문제죠. 예. 정신적인 걸 미루어 짐작할 때는 예상이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둘이 손붙잡고 다니는 것이 쟤들 저러다가 결혼할 건가 봐. 예. 그러면 그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는 예견되는 거죠. 예견. 예. 그러면 그런 예측, 예상, 예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하게. 소나기 올 건가 봐. 시험 문제 나올 건가 봐. 쟤들 결혼할 건가 봐. 그게 다 통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화라는 동사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을 사용하는 왼쪽 뇌에 회로가 적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에는 예측도 있고 예상도 있고 예견도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 뇌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걸 꺼내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꺼내는 회로가 녹이 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고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친구들하고 하면 좀 왕따 되니까 집에서 혼자라도 하면 날 것 같군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또 남들이 또 손가락질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하고 주변의 사람들끼리 서로 풍부한 단어를 그러면 한자만 쓰고 영어도 쓰고 뭐 일본어도 쓰고 그러면 더 좋죠. 예.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 음악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노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랬더니 요즘에 그 세계적인 가수 쓰리 테너가 있죠. 예. 쓰리 테너 중에 노래를 누가 제일 잘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파바로티 선생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노래 제일 잘하니? 그랬더니 제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도밍고 씨가 노래를 제일 잘한답니다. 이분은 그냥 뭐 자기 멋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작곡자의 작곡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아주 작곡자가 어떤 의도로 작곡했는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냥 작곡을 해준다는 거죠. 불러준다는 거예요. 네. 박자도 뭐 100분의 1초도 안 틀린대요. 네. 너무나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해석해서 불러준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술가고 진짜 성악가다. 네. 진짜 가수다. 아주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호세 카레라스 씨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도 뭐 잘 부르지. 그렇지만 이분은 조금 감성적으로 치우쳐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아줌마 꼬아먹는 노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좀 감동은 주는데 조금 지적인 면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을 그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파바로티 씨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은
가수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물론 이 말을 한 제 친구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제가 의아해서 그 노래는 잘 부르잖아. 그랬더니 소리는 잘 지르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분 다 노래를 다 세계에서 제일 다 잘 부르죠. 예. 그렇지만 세 분을 비교하면 이분은 소리를 아주 잘 내고, 예. 이분은 논리적으로 잘 곡을 해석해서 불러주고, 이분은 감수성 풍부하게 불러준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세 분도 우뇌, 좌뇌, 뇌간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뇌 전체 활동성이 매우 높아졌던 것도 그죠? 감동이 막 왔던 거예요. 예. 좋은 문화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예. 우리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필연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인생 피곤한 거니까. 예. 이왕이면 예. 자기를 발달시키는데 그 피곤함을 써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자기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뇌가 우세한 분은 좌뇌를 발달시키고 좌뇌, 우뇌 모두 우세한데 뇌간이 약한 분은 뇌간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죠. 뇌간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운동을. 자, 그런데 이제 국민 전체로는 우리가 왼쪽 뇌를 덜 쓰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왼쪽 뇌 발달시키는 법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또 왼쪽 뇌를 발달시켜서 손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면 손해나는 일이 좀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라고 돈 많이 써야 되고, 예, 영화 보러 다니느라고 돈 많이 써야 되고, 시간을 많이 없애고,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봐서는 역시 왼쪽 뇌를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왼쪽 뇌 쓰는 법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을 아까 명사를 많이 써서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했죠. 그 다음에 예, 이왕이면 글을 쓰거나 할 때 길게 써야 됩니다. 예, 짧게 쓰지 말고. 예, 어떤 단체의 예, 회장님이 예, 오늘 이제 야유회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안녕?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뭐 뜻이 다 들어있죠. 예, 끝나고 나서 예, 이제 헤어질 때 작별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통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왼쪽 뇌를 덜 써서 의사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구식이긴 하지만 길게 이렇게 하는 것이 왼쪽 뇌를 발달시킵니다. 또 뉴스도 봤지만 이건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이왕이면 신문도 읽으세요. 같은 뉴스지만. 그러면 그 같은 내용이지만 왼쪽 뇌를 더 쓰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생활을 좀 수리적으로 해야 되죠. 저기 그러지 말고 5m, 예, 이렇게 4m 이렇게 하지. 왼쪽으로 가다가 쭉 가다가 획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왼쪽 뇌를 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수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소설,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이제 멜로드라마나 또는 무슨 무협 영화나 이런 거보다는 머리를 쓰는 예, 탐정 소설이나 탐정 영화나 예, 또는 다큐멘터리 프로나 예, 아주 다 끊고 그걸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 그걸 예, 균형 있게 해서 자기 왼쪽 뇌를 예, 발달시키고 예. 또 음식도 뭐 이것 넣고 저것 넣고서 푹푹 끓여서 먹게 되면 음식 재료 맛이 없어지고 제3의 맛이 나오는 거죠. 예, 그건 종합적인 맛입니다. 이런 거보다는 그 재료 맛을 예, 즐기는 예, 이런 조리법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것도 개발하고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배추는 예, 뭐 양배추 맛과 우리 배추 맛 예, 이런 것이 다 정확하게 잘 섬세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어렸을 적에 경험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해야 되죠. 집에서도 예, 아침에 푹 끓여서 점심 때 그거 먹어라 또 저녁 때 그거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 끼니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예, 가족들한테 줘야 예, 왼쪽 뇌를 더 활용하게. 결국은 우리가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뇌에서 우뇌와 좌뇌와 뇌간,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조화가 바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아름다운 생활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양성, 서로 성질이 다른 것들이 통일성을 이루는 거고
서로 극단적인 것이 뭔가 합일점을 찾는 거거든요. 예. 아까 봤죠? 오른쪽 뇌, 성질이 왼쪽 뇌하고 다른 거예요. 예. 뇌가 성질이 다른 거예요. 나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킬 때, 예. 훌륭한 노래가 됐었고, 예. 훌륭한 언어 생활이 되고, 훌륭한 문화 생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40살만 살다 죽었는데, 앞으로는 9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90살까지 살 뇌를 어렸을 때부터 잘 만들어서,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치매도 늦게 올 겁니다. 그리고 장수도 하게 될 겁니다. 예. 얼굴도 예뻐질 겁니다. 좌우가 다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예. 자세도 바르게 멋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 누가 보든지 부러움을 사는 우리 한국인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눈 이번 강의 제 일생에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와 지금까지 생각한 뇌와 결부시켜 보니까 우리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운회적으로 즐겁게 하는 게 이거죠. 행동력은 바로 행동의 적극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뇌칸인 거죠. 지식 이것은 좌뇌적인 것을 말하자면 저렇게 3B라고 나누어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예. 역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뇌의 세 가지 구조, 뇌세포 집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인간사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젊었을 적에 대학생 시절에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일에 미치고 아내에 미치고 먹을 것에 미치면 그 사람 인생은 행복한 우리 뇌에 있는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노래를 잘 부르려면 음정이 정확해야죠. 박자가 잘 맞아야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숙련된 힘찬 발성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음정은 오른쪽 뇌에서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멜로디니까 박자는 왼쪽 뇌에서 그러니까 왼쪽 뇌가 망가진 사람은 박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오른쪽 뇌가 망가진 환자는 노래 불러보시오. 그러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사만 얘기하고 멜로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뇌세포 집단이 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것 예를 들 때 세 가지를 늘 예로 듭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는 3B래야 된다. 그래서 3B. 첫째 뭔가 했더니 브레인, 뇌. 이건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뷰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헤비어,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지적으로 능력이 탁월한데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활동성이 높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네. 그걸 거다. 그럴듯하군요. 그 말도 뇌지식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일에 미친다. 이건 뭐죠? 왼쪽 뇌를 많이 쓰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아내에 미치고 그건 뭐예요? 애정을 충분히 느끼고 산다. 그 말이죠.
그건 애정을 담당한 것이 오른쪽 뇌와 변연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뇌도 많이 만족하면서 사는 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먹는 데 미친다? 그 말은 우리가 식욕이라는 건 아주 본능적인 욕구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뇌관적으로 만족한 생활이다 이 말이죠. 아, 그 세 가지 중요하다. 역시 공감이 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각각 성질이 다른 뇌세포 집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고 그 말이 공감이 있었던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남자들이 감각적인 재능과 독특한 창의력을 가진 민족. 오른쪽 뇌가 강한 한국인. 그 장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왼쪽 뇌를 쓰는 것이 절실한 때인데 논리적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는 자네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군요. 예, 5번째 시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예,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 뇌는 3가지 뇌세포 집단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 또 유능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은 결국은